281페이지 63번부터 68번까지입니다. 보일러 휴지 보존입니다. 이거 휴지가 어디 모나리자에서 나온 휴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쉰다, 가동을 중지하고 어때요? 가동을 중지하고 어쩐다고요? 쉰다, 쉴 휴자예요. 휴식을 취한다. 보일러가 사계절 계속해서 사용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보일러의 스팀을 이용해서 생산 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요. 제품 생산에. 예를 들면 타이어 공장이다 그러면 타이어를 이제 고무하고 황하고 이렇게 가해서 가황 고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력을 주면서도 생고무에다가 어때요? 강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생고무는 액체처럼 젤리처럼 흐물흐물하잖아요. 그걸로 타이어 만들면 어때요? 타이어가 형태가 없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지만 탄성은 살아있게끔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특별한 걸 첨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굿 이어 개발한 거죠. 가황 고무. 고무에다 황을 가하면 이게 딱딱하면서도 탄력이 있죠. 더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고무 사이사이에 철심을 넣는 거죠. 예? 타이어 속에 철심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성형할 때 원심력으로 해서 성형을 할 때 뜨거운 열을 가하면 고무가 어때요? 안 굳어요. 가하면서 골고루 퍼져야 돼요. 뜨거운 열을 가하는데 불을 뗄 수가 없어요. 직접 불을 떼면 고무가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있는데 불이 안 타게끔 하려니까 뭐예요? 수증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팀이 필요하죠. 식품 가공 공장에서도 어때요? 스팀이 소독이라든지 식품 원료를 가공하는 데 쓰이죠. 그런 경우는 보일러 휴지할 일이 거의 없죠. 24시간, 24시간을 해서 4계절 내내 가동을 보일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여름철에 가동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휴지. 그리고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휴지, 쉰다. 보존은 핵심이 뭐냐면은 보일러를 안 떼고 쉬는 동안에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식 방지죠. 부식 방지. 부식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식이 안 일어나야 돼요. 부식이 안 일어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물하고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물 접촉하면 안 돼요. 물에 접촉이 있으면 부식이 더 빨리 일어나. 그런데 그냥 금방 다시 또 이렇게 써야 돼. 보존 기간이 너무 짧아. 쉬는 기간이 너무 짧아. 그럼 귀찮으니까 그냥 물을 채워놓고 하는 거죠. 그럼 물을 채워놓더라도 어때요? pH를 어떻게? 알칼리성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일로 부식이 적게 일어나는 pH, 알칼리성이 12.0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약품을 쓰든지 이런 pH를 조정해서 약품을 쓰든지 아니면은 뭐가 다른 방법을 쓰든지 뭐 습기 자체를 없애서 흡습제를 쓰든지 또는 반응이 일어나는 불활성 가스에 가까운 불활성 가스 그러면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이 불활성 가스잖아요. 영종원소. 근데 그게 너무 비싸. 공기 중에서 채취하기도 어렵고 아르곤은 0.9%, 헬륨은 암석에서 나오는 걸 이제 가지고 광물질에서 주로 이제 추출을 하는데 너무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반응 안 일어나는 거 있죠? 뭐예요? 영종원소 아닌데도 질소, 과자공기 속에 넣는 거. 질소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 그래서 휴지 보존은 단기간이 있고 장기간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장기 보존이 있고 뭐가 있어요? 단기 보존이 있어요. 둘 다 장기 보존, 단기 보존이 단기 보존 그럼 보통 이제 1개월 정도 그래서 3개월 이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장기 보존은 뭐예요? 그 이상이 되겠죠. 3개월 이상. 단기 보존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죠. 네? 보통 이렇게. 네.
짧은 기간을 말하고요. 둘 다 건조 보존이 있고 만수 보존이 있어. 물 채워놓고 그냥 보일러 가동을 정지하는 게 있고요. 물을 채워놓고 이렇게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둘 다 이제 물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칭에서 조금 연상을 한번 해볼까요? pH, 알칼리성을 조정하는 것은 진짜 맹물은 그냥 맹물은 중성이에요. 알칼리성으로 된 물이 없죠. 이거 약품을 써야 되는데 알칼리성 약품이 주로 뭐뭐 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탄산소다, 인산소다 이렇게 뭐뭐 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알칼리성을 맞춘다는 것은 주로 뭐를 사용한다? 소다 종류를 물에다 풀어서 알칼리성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죠. 만수 보존, 단기 보존일 때 그냥 물 채워, 그냥 알겠죠? 그냥 물만 채우는 거야. 물 채워놓고 그냥 정지하는 거죠. 가장 편한 거죠. 대신에 물을 다 채워요. 공기가 차지 않도록. 왜? 증기보일러는 한 70~80%만 이렇게 본체에 물이 들어있고 완전 만땅으로 채우는 거예요. 온수보일러처럼 공기가 접촉하지 않도록. 예, 물 접촉 않고 공기 접촉 않고 이런 것 등등이 원래 원칙인데 그냥 물을 채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보통 만수법이다. 보통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건조보존은 물을 빼요. 일단 뺀 다음에 맨홀 뚜껑이나 이런 데를 열어놓고 아주 제일 약한 불로 연소량을 가장 가볍게 해서 살짝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속에 본체 안에 있는 습기, 덜 마른 물기 이런 것이 싹 빠져나가겠죠. 뚜껑을.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자연 냉각을 해야 돼. 왜? 그 불을 떼가지고 바로 맨홀 뚜껑을 닫으면 속에가 식으면서 수축이 돼요. 보일러 본체가 수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되고 좀 냉각을 시킨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가열 건조법. 알겠죠? 가열 보존법, 가열 건조법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존할 때. 장기 보존할 때는 만수 보존을 그냥 물만 채워놓으면 안 돼요. 물에다 플러스 무엇을 섞는다고? 약품을 섞어요. 알칼리 약품을 섞어서 보존을 하는데 12.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소다 만수법, 소다 만수 보존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보존자 빼도 돼. 소다 만수법. 근데 소다 만수법은 핵심이 뭐냐? pH를 얼마로 맞춘다? 12.0으로 반드시 맞춘다. 그러니까 이건 약품을 넣고 어떻게 하냐면 분출 밸브를 통해서 약간 물을 어때요? 채취를 해요. 뽑아가지고. 그래서 pH 미터기로 어때요? 찍어보면 알겠죠. 그럼 너무나 세면 어떻게 해야 돼? 일부를 분출시키고 물을 넣으면 되죠. 물을 채우면 되죠. 물을 희석하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조 보존은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가스를 넣어가지고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부식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흡습제, 습기를 빨아들이는 물 먹는 하마를 넣어놔. 이해하셨죠? 흡습제 종류 중에 이제 황실 생활 오염이다 그런 게 있어요. 주로 사용되는 흡습제, 습기를 빨아들이는 게 뭐가 있다고 양기광고 황실 생활 오염. 역사 이래로 황실 생활이 오염이 안 된 적이 없어. 절대 원령은 부패가 됐어. 그래서 물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뭐가 있냐? 황산이죠, 황산. 진한 황산을 말해요. 묽은 황산은 아니고요. 진한 황산. 그 다음에 뭐요? 실리카겔. 보일러에서는 황산 안 사용해요.
여기 말하는 흡습제는 보일러에 쓴다는 게 아니고 습기를 주로 아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실리카겔은 저 김 같은 거 보면은 조미 된 거 김 보면은 먹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죠. 네. 수분 흡수제 이게 물먹는 하마에 들어있는 게 실리카겔인데 비싸잖아요 단가가. 그다음에 이제 생석회 이게 이제 석회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활성 알루미나. 활성 알루미나라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이 산화된 거예요. 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은 특이하게 자꾸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촉촉하게 수화물 형태로 물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수화물 형태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O. 오산화이, 예? 오산화.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자주 많이 등장하죠. 넷게스에서 등장하고 염화칼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값싸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석회 종류, 생석회 이런 것이기 때문에 흡습제를 사용하는 방식은 석회를 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기 안 통하게 어때? 네, 석회를 넣고 밀폐시켜서 보존한다. 물론 보일러에 물 다 빼야죠. 왜? 건조 보존이니까. 건조 보존이니까 물기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한 물로 똑같이 가열을 해. 가열 건조법처럼. 예, 그리고 매너 뚜껑 연체로 다 식혀. 자연냉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흡습제를 딱 넣고 매너 뚜껑을 닫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속에가 그 나머지 있는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있는 본체 안에 들어있는 그 공기 중에 있는 것도 습기가에도 싹 빨아들여서 속이 완전히 건조하게 됩니다. 그럼 부식이 어때요? 잘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인데 건조를 시킨 다음에 물을 다 빼는 거예요. 건조는 다 뺀 다음에 뭘 넣어요? 이게 이제 반응이 안 일어나겠으니까 플러스 가스 헬륨 네온 아르곤 넣으면 좋은데 과자 봉지에 넣는 건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질소를 넣으면은 과자 봉지에서 과자가 산화가 안 되듯이 부식이 안 일어나고 보존이 잘 돼요. 그래서 질소는 속에 이제 가스 압력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0.06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이 0.06이니까 기압으로 하면은 10배니까 0.6 기압 이렇게 되겠죠? 특이하게 수업을 하기 전에는 멀쩡멀쩡하고 떠있고 그냥 조용해요. 핸드폰 막 쳐다보고. 근데 수업만 딱 여의 땅을 하면 어때요? 그냥 거기가 딱 숙여져. 아주 심각해요. 인생의 고민을 다 떠안고 있어. 그리고 시종일관 타이밍이 안 맞게 어때? 이해가 갈 타이밍이 아닌데 어때요? 끄덕끄덕 한다고 그랬죠? 졸지 마시라는 거예요. 졸지 마시라는 거. 아침부터 내일 졸면 안 되지. 응? 23번 문제 보죠. 68번까지인데 3, 4, 5, 6, 7, 8 계속해서 보존 방법인데 63번 보일러 보존법 중에 장기 보존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가열 건조법 나왔죠? 가열 건조법 이거 해당하지 않죠. 그냥 단순하게 가열해서 물기만 뺀다? 아니죠. 뭐 해야 돼? 장기간 하려면 흡습제 넣고 그때 이제 생석계 같은 거 넣고 밀폐시켜서 보존하는 것인데 단순한 가열 건조법은 해당이 없다. 석회 밀폐 건조법, 질소가스 봉입법, 소다 만수 보존법 이렇게 되어 있죠. 소다 만수는 뭐예요? 소다, 가성 소다 같은 거, 탄산 소다 이런 알칼리 약품을 넣어서 pH 12.0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4번 보일러 건식 보존법에서 가스 봉입 방식 기체 보존법에 사용되는 가스가 주로 뭐냐? 질소라고 했죠. 질소. 질소는 이제 중에 N2죠. N2. 65번 보일러 휴지 보존 시에 질소가스 봉입 보존법을 사용할 경우 질소가스 압력이 몇 메가파스칼 정도? 0.06 메가파스칼. 4번이죠. 66번 보일러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장기 보존이죠.
가장 적합한 보존 방법. 만수 보존 아니죠. 그냥 만수 보존 이렇게 나오면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수 보존 그러면은 보통 만수법을 말해요. 아무런 말이 없이. 근데 만수 보존 하는데 약품을 반드시 타야 된다. 그러면 꼭 뭐예요? 소다자 붙여야 돼요. 소다자 안 붙이면 안 돼요. 만약에 약품을 섞은 거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만수 보존 그러면 이제 좀 그다음에 분해 보존, 보일러를 분해시켜버려요. 이거 아니고요. 습식 보존 이런 거 없고요. 만수 보존 아니면 건조 보존인데 아무래도 만수 보존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건조 보존이 훨씬 더 부식이 방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하려면 객관식에서는 가장 가까운 것이 답이 된다. 가장 정확한 거. 그러니까 건조 보존법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조 보존 그러면 사실 뭐 가열 건조도 있고 뭐 어떤 건조냐. 근데 보통 만수하고 건조하고 따지면은 건조 보존법이 부식이 더 안 일어나기 때문에 건조 보존법이 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건조 보존법 중에 제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원가가 적게 들고 처음에 이제 보존할 때 처음에 방법, 조치하기 쉬운 방법이 질소를 넣고 가스 질소통 갖다가 작업해가지고 압축기로 밀어 넣어서 본체 안에서 밀폐시켜서 압력계 재가지고 0.06메가파스칼 복잡해 절차가. 그러니까 그냥 물 빼고 건조시킨 다음에 못 나눠요. 생석계 속에다 통에다가 밖에서 통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생석계 쭉쭉 해갖고 속에다 본체에다 여러분들 쭉 넣으면 돼. 그냥 조치상이 간편해요. 그냥 응? 이해하셨죠? 본체 속에다가 바퀴벌레 약 붙여놓듯이 쥐덧 이렇게 깔아놓듯이 그렇게 그냥 해놓으면 되는 거죠. 조치하기가 간단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밀폐 보존법이 가장 많이 널리 사용이 돼요. 물론 화학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질소 봉입법이 더 좋겠죠. 반응 자체를 억제시키니까. 그런데 이제 사용하기 편리한 걸로 치면은 석회밀폐 보존법이 비교적 많이 사용된다. 67번 보일러 휴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단기 보존에 적합한 방법은 가번 석회밀폐, 남은 소다 만수, 라번 질소가스. 이건 다 장기 보존이죠. 단순한 가열 보존 건조법은 해당 사항 없어요. 가열시켜서 습기 싹 날라가게 한 다음에 물 먹는 하마 넣어놓으면 흡수제 넣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냐 석회밀폐 건조법이 되는 거예요. 자 68번 보일러 휴지 시 보존 방법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보일러 내에 일정 양의 물을 넣은 후에 계속 순환을 시킨다. 이거 아니죠. 이거 뭐하러 이거 해요? 남은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자연 통풍이 되도록 공기 밸브를 열어준다. 그거 아니에요. 물 다 빼고 습기 싹 제거하면은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다 차단해야 돼. 차단. 답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내부에 흡습제를 넣고 밀폐를 시킨다. 이게 맞죠? 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번 알칼리성 물을 충만시킨 다음에 안전밸브를 열어서 보존시킨다. 글쎄 공기가 통하지 않아야 돼요. 안전밸브를 왜 열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전밸브 회사에서 안전밸브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수질관리 부분이 있고요. 급수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69번부터는 75번까지 급수 처리 부분입니다. 급수 처리. 282페이지, 283페이지, 69번부터 75번까지. 예, 급수 처리인데요. 급수를 처리한다 이 말은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불순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합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대체적으로 뭐가 일어나고요? 첫째, 부식 일어납니다. 부식. 두 번째, 물때입니다. 스케일 생성이 됩니다. 원인이 되는 게. 세 번째, 농축이 되어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농축이 빨리 되어서 포밍, 프라이밍을 발생시켜요. 포밍, 프라이밍이 생기면 뭐 그냥 아니죠. 자, 부식이 되면은 두께가 얇아지죠. 쇠가 삭잖아요. 얇아지면은 강도가 떨어지죠. 압력이 올라갈 때 터지죠. 스케일입니다. 열 흡수가 방해되죠. 열 흡수 방해. 자, 부식이다. 그럼 뭐라고요? 두께가 얇아져서 강도가 어쩐다? 저하된다. 그럼 뭐가 된다? 뭘로 이어진다? 파열로 이어질 수가 있어. 고압에 못 견디고.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이해돼야죠. 스케일이 낀다. 이게 물때니까 뭐가 방해돼? 열흡수가 방해되죠? 열흡수가 방해돼. 효율이 떨어져. 그쵸? 네. 일단 효율이 떨어지고 계속 가동하고 있으면은 파열이 돼서 어때요? 파열사고로 이어지죠. 네. 열은 흡수가 안 되는데 물은 끓지 않는데 철판 그 밑에 부분은 계속 열받아가지고 불을 떼고 있으니까 그래서 파열이 돼서 파열사고로 이어집니다. 포밍, 프라이밍 일어나면 뭐가? 습진기 발생이 되죠. 그렇죠? 습진기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증기가 흘러갈 때 저항이 증가하고 습기가 섞여 있는 증기는 응축수가 많이 생겨요. 응축수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수격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일러 속에 불순물이 있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 보일러가 생명이 오래가는 것도 안 터지고 효율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불순물을 싹 처리를 해야 되죠. 자, 녹아있는 형태로 있는 거 있죠? 용종 고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녹아 흐리게 나와 탁하게 물에 안 녹으면 탁하게 물빛이 탁하게 나와 흙탕물처럼 현탁질 고형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탄산가스 이런 거 등등이 있다고 그랬죠. 용종 고형물은 주로 무슨 원인이 되냐? 주로 뭐가 원인이 돼? 스케일의 주로 원인이 돼요. 스케일. 용종 고형물의 형태는 스케일이 최소한 안 되더라도 슬러지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탁질 고형물 뭐예요? 여기 나오는. 네? 슬러지 뭐또 돼요? 응? 예. 건더기 역할에서 포밍 프라이밍 거품이 많이 일어나. 가스분은 주로 뭐가 돼요? 점식, 부식이 일종인 점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차례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 제거 방법으로 물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필터로 걸러도 안 걸러져요. 그쵸? 그래서 이제 끓여내는 거죠. 증류. 끓여서 어때요? 불순물을 빼고 증류수만 받아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이까지 써줄게. 요마카시? 이온 교환법이에요. 이온 교환법. 이온 교환 필터로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온 교환법이 지금 이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와 있어요. 자주 나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현탁질 고형물은 뭐예요? 물에 녹지 않는 거죠. 용조는 녹는다. 이거 뭐예요? 안 녹는다. 이 소리죠? 네. 가스건은 녹는 거예요. 용존 가스라고 하고 가스 성분은. 자, 물에 녹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걸러, 필터로. 그게 여과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예요? 백발이나 맨발성에서 엉겹게 음질. 그다음에 뭐예요? 오랫동안 그냥 놔둬 뭐예요? 침감 이렇게 말하고요.
용접고용물 같은 경우는 증류법, 이용교환법, 또 뭐냐면 약품첨가법 이렇게도 불려요. 약품첨가 분리가 돼요. 이 약품첨가가 주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 약품첨가 주로 이걸 보고 뭐냐면 주로 이런 종류를 뭐라고 해요? 첨가제 그렇게 불러요. 첨가제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첨가제가 굳이 용접오염물만이 아니고 뭐 pH 조정하는 것도 있고 가스로 인해서 사고 일어나는 거, 산소로 인해서 사고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자, 가스성분을 없애려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응? 기법법, 탈기법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69번 한번 보죠. 보일러 부수 처리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스케일 생성 방지, 점식이나 내면 부식을 방지한다. 캐리오버를 발생을 방지한다. 라번, 황분에 의한 전부식 방지한다. 황분에 의한 전부식은 황분은 연료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연료 속에 들어가 있어서 연료의 황분 때문에 화재, 절공, 폐유수장치 4가지 중에 절탄기, 공기, 일기에 부식이 일어나는 게 전부식인데 이건 이제 보일러 수중이니까 보일러 본체 내부죠, 그냥. 그렇죠? 네. 예, 보일러 본체 내부에 뭐가 끼는 거예요? 스케일이 끼거나 뭐 이런 거 등등이죠. 그렇죠? 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본체 내부에. 좋은 부식은 절탄기, 공기, 일기에 일어나는 부식이죠. 연도에 있는 쪽이고요. 전혀 상관이 없죠. 70번 보일러 급수 중에 현탁질 고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처리 방법이 아니고 현탁질 고용물이 눈에 보이는 흐리게 보이는 물에 녹지 않는 흙탕물 이런 종류인데 깔아치거나 필터로 걸르거나 아니면 백반이나 면반 불러서 엉겨붙여서 잘 깔아치해서 걸러내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탈기법은 뭐예요? 가스 성분을 없애는 방법이죠. 기법 탈기법 해당이었고요. 71번 보일러 수 처리에서 순환계통 외 처리. 순환계통 외 처리라는 것은 보일러 본체 바깥에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틀린 거 1번 탁수는 흐린 물을 왜 흐린 물이 됐을까요? 탁수가 현탁질 고형물이 있어서 그런 거죠. 물에 녹지 않는 흐리게 나타나는 그런 탁한 성분이 있어서 탁수가 된 거죠. 그런 것을 침전지에 넣어서 침전지는 이제 깔아앉히는 거죠. 큰 탱크 속에다 넣어서 침강시켜서 깔아앉혀서 분리시키는 방법이 침전법이다. 다음 증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양호한 급수를 얻을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한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증류는 물을 한번 끓여야 돼요.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걸 다시 식혀요. 그래서 증류수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절차가 2번이죠. 증류수를 만들라고 그걸 보일러에다 넣어갖고 보일러수로 사용한다는데 보일러 들어가면 또 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2번 일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이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순수한 물을 아주 순도가 높은 물을 구하지 않은 이상은 뭐 이런 방법은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증류법 잘 쓴다 안 쓴다? 거의 안 쓴다. 방법으로는 있어. 저런 방법의 종류는 있는데 현장에서 잘 쓰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여과법은 침전 속도가 느린 경우에 잘 안 깔아앉죠.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데 필터로 여과기 내로 급수를 통과시켜서 여과한다. 라면 침전이나 여과로 분리가 잘 되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은 분지법을 사용한다. 그래도 안 걸러지는 것은 명반, 백반을 풀면 물에다 풀면 어때요? 그 입자 주변으로 명반 입자 주변으로 엉겨붙어요. 덩어리가 크게 돼요. 그래서 막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응집을 시킨다 이야기합니다. 명반이나 백반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71번에 뭐 경제적이다 이런 말이 좀 틀려있죠. 증류법 설명이 틀려 있습니다. 비경제적입니다. 72번 이온 교환 처리 장치에서 운전 공정 중 저기 이제 이온 교환법입니다. 이온 교환법은 이온 교환 필터 또는 이온 교환 수지 이걸 이용해요.
여기 수지라고 하는 것은 미세의 수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팬입니다만 수지 이게 아니고 필터의 필터. 이온교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온교환 수지. 그러면은 이온교환 수지가 뭐가 달라붙냐면은 칼슘이나 뭐가 마그네슘 이온이 어때요? 달라붙는 거예요. 알겠죠? 달라붙어. 이게 이제 흡착이 돼요. 빨아들여서 달라붙는데 계속 달라붙으면 이게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엉겨붙으면 잔뜩 엉겨붙어 있으면 필터가 성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보면은 재생해서 재사용해야 돼. 알겠죠? 반드시 재생 과정이 꼭 들어가. 씻어내고 다시 재생하고 다시 필터 사용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재생하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소금이. 이제 필터 종류마다 다른데 주로 이제 필터 종류에서 많이 쓰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금으로 재생을 하는데 막 처음부터 막 삽질을 해가지고 저기다 막 백퍼에다가 소금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온교환 처리 장치 의 운전 공정 중에 재생칼에 원소를 통과시켜서 수 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온을 제거시키는 공정. 이게 뭐냐면은 필터를 사용하려면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직접 필터로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흡착하는 거죠. 그리고 잔뜩 붙어 있으면 그걸 어때요? 재생하기 위해서 다 씻어내고 뭐라고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물속에 들어있는 일부 또는 전부 이온을 제거한다. 여기 이온은 칼슘 또는 CaMg, 마그네슘 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시키는 공정을 뭐라고 그러냐? 부하라고 해요. 부하라는 것은 뭔가 기계가 하는 일을 부하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온교환 수지 탑에서 여기서 이제 직접 일을 하는 거, 이걸 부하라고 합니다. 지금 화살표가 위에가 좀 세팅이 잘못되어 있네요. 역통합 수부에서 부하 다음에 화살표가 이제 거꾸로 향해 있죠. 역류 방향돼 있죠. 네? 해설이 보면은 그리고 화살표 그 부하 다음에 화살표를 지워요. 화살표 지워. 부하를 준 다음에 그냥 역세 거꾸로 씻어. 그다음에 이제 통약 이게 이제 재생을 하는 거예요. 통약 약품을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재생 약품을 통하게 해서 그다음에 압출 이온을 붙어 있는 거 흡착되면서 떨어내 그리고 수세 씻어 필터를 씻어내 그리고 다시 어때요? 사용을 해 부하. 다시 이제 칼슘, 마그네슘 이온을 흡착을 시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좀 화살표에 있는 부분을 띄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하, 이제 직접 이제 요거 직접 뭐예요? 직접 무엇을 한다고? 필터를 사용해서 뭐예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어때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흡착하는 거예요. 그럼 부하를 하고 나면은 빨아들이면 이제 어때요? 필터를 못 써먹어. 필터가 덕지덕지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필터에서 역세, 거꾸로 오면은 자, 물이 통과하는 얘가 잔뜩 붙어 있잖아요. 여기 필터가 있는데, 그렇죠? 잔뜩 붙어 있으니까 물을 어때요? 거꾸로 역세. 씻어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요걸 재생을 해요. 알겠죠? 재생.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통약이라고 해요. 재생시키는 약품에다 넣어서 필터를 재생을 시켜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좀 붙어있는 거 뭐냐? 간격을 짜내. 조금 아직 덜 떨어진 데서 뭐예요? 압축. 그리고 이제 필터를 헹궈. 깨끗하게 씻어. 씻는다는 거예요? 세수가 아니고 뭐야? 수세. 물로 씻는다. 물 숫자 씻을 세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필터를 써요. 알았죠? 또 이제 재생 과정 거쳐 이렇게 씻어내고 또 쓰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절차가 되는 거예요. 자, 73번 같은 문제예요.
이온 교환법에서 재생탑의 원수를 통과시켜서 수 중의 일부나 또는 전부의 이온을 이온 교환 또는 제거를 시키는 것. 수 중의 이온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이온을 제거하는 걸 말이에요. 이걸 부화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74번 보일러 내처리제로 사용되는 약제의 종류. 이게 첨가제 종류인데 pH, 알칼리 조정하는 내처리제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지금 약품 종류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탈산소제하고 pH 조정제예요. 이 첨가제 종류 중에서 pH 조정제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탈산소제가 시험 문제가 많죠. 암기법은 뭐예요? 탈, 탄, 피, 아. pH 조정제는 뭐예요? 피, 가, 암, 피, 제 이렇게 했었죠? 요 이제 취급편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봐요. pH 조정제는 가성소다, 암모니아, 히드라진, 제1인산소다, 제3인산소다. 그다음에 뭐 탈타니안, 탈산소제는 탄닌, 히드라진, 아황산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pH 조정제가 아닌가 글자만 보는 거예요. pH 조정제가 아닌 거. P가 암, 희, 제인데 P가 암, 희, 제. 가성소다가 뭐예요? 수산화 나트륨이죠. 가성소다가 뭐예요? 수산화 나트륨. 다른 말로 가성소다가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지금 요 화학 기초할 때도 했는데 OH 수산기호 나트륨 붙은 거 거꾸로 읽은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가성소다라고 하고요. 이걸 물에 딱 풀어놓은 거, 물에 딱 풀어놓으면 이제 거품이 잔뜩 나는데 그 물이 양잿물이에요. 3번 인산은 아니에요. 인산소다는 쓰이는데 인산은 아니에요. 인산은 산입니다. 산. 알칼리 pH 조정기 알칼리성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인산 그러면 산이에요. 염산, 인산, 질산 이런 거죠. 75번 문제. 보일러 부수 중에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부수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 가스 성분은 뭘로 해요? 기폭법? 탈기법이죠. 그러니까 1번이 그거죠. 기폭법. 심각여과 응집은 물에 안 녹는 거, 현탈체 고용물 출해내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정리된 지식으로 푸는 것이죠.